안녕하십니까. 부부 펀드하기 이병준입니다. 자, 오늘은 독화살을 맞았다면 독부터 제거해라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. 자, 또 어느 날 아침 일찍 전화가 왔습니다. 부부 문제로 힘들어 죽겠는데, 그래서 인터넷을 검색하다가 제가 쓴 우리 부부 어디서 잘못된 걸까? 요거를 읽고 상담을 요청해 오신 분이었죠. 거의 밤을 새다시피 해서 읽은 책이랍니다. 그러면서 이분을 만나면 내 문제 해결받을 수 있겠다라고 먼 지방에서 달려왔네요. 마침 그날 제가 지방에 강연이 없던 상태라서 그날 바로 상담을 잡고 문제를 풀어갔는데, 자,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. 올 때는 지옥에서 왔다가 상담을 마치고 돌아갈 때는 천국을 경험하고 돌아갑니다 라고 아주 고마움의 눈물을 흘립니다. 자, 그런 사람들은요, 이 자원도 들어있고 방침도 들어있는데 정말 방향을 몰라서 못 잡은 경우였죠. 자, 이 집은 역시 남편은 상담하지 않았고요. 아내만 도와주어서 2달 반, 석 달도 채 안 된 상황에 모든 상황이 싹 달라졌습니다. 남편이 3개월이 지났을 때 그렇게 고백을 하더라고 전해왔네요. 최근 몇 달 동안 말이야, 당신하고 살아보면 당신이 쓰는 수가 나보다 항상 높더라. 자, 그 말 듣는 아내는 참 기분이 좋았겠죠. 그 말은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달라졌다는 거였습니다. 사실 이 부부는 재혼 부부였는데요. 어느 날 남편의 태도가 느닷없이 돌변을 한 상태였었습니다. 너무 냉정하고 마누라를 막 구박하고 아예 부부관계도 아예 거부하고 심지어는 식탁 자리에 나오지도 않고 아이들 보는 앞에서도 막 면박을 주고, 안 그랬던 사람이 너무 심하게 그러니까 아내도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다. 이래서 이제 맞대응을 하고 있던 상황들이었는데, 도대체 왜 그러냐고 그렇게 꼬치꼬치 캐물었더니 나온 남편의 말이 가관이었습니다. 자, 어느 날 자기가 아는 친구를 통해서 무슨 돌을 닦는다는 도인을 만났는데, 너 얼굴을 딱 보니까 지금 마누라가 기가 너무 세. 그래서 마누라하고 자꾸 접촉을 하면 할수록 기를 자꾸 뺏겨서 한 2, 3년도 안 돼서 너는 파리하게 말라서 죽을 상황이에요. 자, 이런 말을 듣고 그때부터 아내를 멀리하기 시작을 했다는 거죠. 자, 듣고 보면 황당한 이야기들이죠. 자, 아내는 그때부터 막 더 화가 나고 더 그랬는데요. 제가 이런 이야기를 쭉 좀 했습니다. 일단, 자, 아내가 그동안 대했던 방식은 똑같이 형평이란 논리에 딱 맞춰서, 그래, 네가 그렇게 하냐? 그럼 나도 이렇게 하지 라고 말했던, 그러니까 이 동등한 상황들이었죠. 그래서 아내도 그때부터 이제 네가 그러냐, 더 차갑게 대하고 밥도 아예 안 해주고 아예 부르지도 않고 더 심하게 나오고 이런 상황으로 계속 이렇게 그랬더니 감정의 골이 더 깊어졌고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는 거죠.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되물었습니다. 그러니까 아내분, 남편이 그런 내용을 들었을 때 그 말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, 일체의 의심도 없이 곧이곧대로 믿는다는 그 뜻은 그 남편의 내적 수준이 얼마나 된다는 뜻일까요? 자, 수준이 높다는 뜻인가요? 아니면 수준이 낮다는 뜻인가요? 그러니까 고개를 끄덕끄덕 하죠. 그 상황에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. 자, 내적 수준이 낮다면 그 사람은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면 다루기도 쉽다는 뜻입니다. 그래서 아내가 계속 맞불 작전을 하게 되면 그게 남편에게 명분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계속 평행선을 걷게 돼 있는 거지, 그런 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네요. 자, 사실 미래를 점친다는 것, 이거요, 인간의 교만입니다. 자, 인간에게는 현재를 살았던 의무나 권리나 특권이 있는 것이지, 미래를 아는 것은, 미래를 예견하고 예측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죠. 물론 어떤 그 관점을 통해서 미래를 예측한 지혜는 필요하지만 운명을 미래로 정해놓는 것들은 그것은 인간의 영역이 아닙니다. 그래서 때로 우리는 그런 미래의 상황을, 왜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미래가 평탄하기를 원하지만, 우리가 바라는 미래는 그렇지만 절대로 미래는 그 무엇도 보장된 상태는 아닙니다. 예기치도 않게 어느 날 외부에서 독화살이 날아올 수도 있습니다. 자,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요, 독화살이 날아오면 하는 행동은 어디서 날아왔지? 누가 쏘았지? 어떤 인간이지? 그래서 열받아서 막 화를 내면서 어떤 인간인지 찾아내기만 해봐, 정말. 이렇게 맞대응할 준비를 한다는 거지요. 자, 그러나 여러분,
독화살을 맞았다고 생각이 되시면 가장 먼저 할 일은 또 다른 독화살을 맞지 않도록 내가 안전을 확보하는 거고, 그리고 독을 최대한 빨리 제거하는 게 급선무가 되죠. 자, 이 아내가 이제 그 말뜻을 알아듣게 되는 거죠. 그래서 남편이 어떤 행동을 하든, 또 나는 한 남자의 아내이자 또 아이들의 어머니가 되고 집안의 며느리도 되고, 또 내가 작은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사업가도 되는 것들이다. 남편 때문에 그 일을 못할 이유는 하등의 이유가 없다. 그래서 남편의 행동 유무에 의미 두지 말고 그저 내 일에만 초점을 두고 열심히 그렇게 해라. 만약 남편이 어떻게 하기 때문에 나도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얘기하면 나의 행동과 나의 행복과 성공은 결국 남편의 행동 유무에 달려있는 거 아니냐. 너의 선택과 너의 결정은 어디가 있느냐, 이렇게. 자, 그래서 그때부터 아내는요, 남편 비난하기를 빼고 자신의 일을 묵묵하게 처리하고 정말 마땅할 일, 정말 본인이 해야 될 일이라고 판단되면 소신 있게 그때부터 해야 하고 시행을 했다는 거죠. 그랬더니 사업이 더 편해졌더라는 거죠. 전에는 남편은 눈치를 보느라고 힘들었는데 이제는 오히려 소신껏 일을 해버리니까 훨씬 더 빨라지고 여유가 생겼더라는 거죠. 그러면서 내적 수준에 관한 이야기를 계속 생각을 하니까 남편의 말에 묶이지 않고 화가 나지 않더라는 거죠. 자, 그렇게. 그러면 남편 입장에서는 아내가 역시 막 난리를 쳐야 되는데 어느 순간부터 아내가 정반대로 묵묵하게 자기 일을 해나가고 남편에게도 어떤 뭔가 에너지가 다르게 오니까 남편도 뭔가 달라진 것을 감지하게 되었죠. 그래서 3개월 채 안 됐을 때 당신이란 여자가 나보다 수가 높더라면서 그때부터 남편이 그 모든 일을 정리를 하고 다시금 행복을 되찾았다는 이야기입니다. 자,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때로는 독화살을 맞을 수 있습니다. 그때 가장 먼저 할 일은 대응하는 게 아니라 독부터 제거하는 일이라는 사실, 그것부터 기억하시고 삶의 우선순위를 잘 선택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